자, 한미 관계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가 최근에 뮬러 특검에서 좀 자유로워진 다음에 북한에 대해 재무부의 추가 제재를 이렇게 해지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놓고도 또 이견이 좀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무부가 발표했던 이 제재, 이런 부분을 이렇게 철회하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무부의 추가 제재를 철회한다라는 그 제재는 그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사 2곳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집으려고 했는데 참모들이 이미 행정부에서 한 이런 제재를 뒤집으면 큰일 난다 말려가지고 이제 뒤에 말을 외부로 설명하기를 앞으로 할 제재를 철회한다. 앞으로 할 추가 제재를 철회한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지요. 하지도 않은 거 안 하면 되지. 앞으로 할 거를 철회한다고 이야기하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재무부는 추가로 하려고 했던 제재 내용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제재를 트럼프가 철회하게 된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게 되면서 트럼프의 재무부의 추가 제재 철회는 많은 비판을 낳았습니다. 마크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부도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엥겔은 대통령이 중요한 국가 안보를 적석에서 그냥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이 하노이 회담 깨진 이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신호를 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 안에 NSC 회의에서 재무부의 제재를 놓고 참모들 간의 이견이 벌어져서 백악관의 한 트럼프와 가깝다라는 참모가 트럼프가 제재 발표를 지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볼턴이 자신이 대통령을 더 잘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재무부 제재가 발표되니까 대통령은 또 그걸 겨냥해서 철회할 거라 했다가 말을 바꾸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지금 텃밭들은 황장수가 트럼프를 맨날 비판한다, 뭘 하냐, 저를 비난하지만은요. 그러는 근원에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있다고 봐요. 저는 교회의 신앙은 신앙이고요. 미국의 정치는 정치지. 교회가 정치에 개입을 해서 신앙으로 트럼프를 해석하거나 한국의 안보를 해석하면요. 그건 한국의 보수 진영에 매우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기독교 종교라는 문제와 트럼프를 바라보는 시각을 뒤섞으면서 북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 별 전문가 없다고 보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강연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트럼프를 마치 신격하고, 도대체 한국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고, 미국의 교회의 복음주의 그런 목사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한국의 교회도 복음주의라서 트럼프를 지지합니까? 이 연관성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연관성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보수는 제대로 하는 보수가 돼야죠. 신앙을 그런 식으로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보에 보면 트럼프의 변심에 희망 고문 당하는 문 정권 이래가지고요. 미국의 대북 분야에는 A 정부, B 정부 두 개가 있다.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는 미국 A는 의회, 북핵 전문가, 언론, 국무부 실무 관료, 재무부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한국의 청와대와 협조하는 B는 트럼프, 폼페이오 등 최측근이다. 자, 여기에 억지로 넣는다면 이방카, 쿠슈너, 키신저, 그리고 한국 정권의 로비에 넘어간 돈 몇 푼에 약한 미국의 싱크탱크 일부, 이런 사람들로 굳이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미국 A는 미국의 역할과 동맹 수호를 중시하는 본류,
메인스트림 미국이고요. 이 본류 미국은 트럼프의 비핵화 의지가 방향이 잘못됐고 대북 협상 방식도 틀렸다고 보는 사람이고, 트럼프가 처음 취임을 했을 때는 트럼프가 장군들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제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 군인들을 백악관의 비서실장, NSC 보좌관, 국방장관 다 앉히고 그 사람들과 무용담 나누는 거는 좋아한대요. 자, 어디서 들었어요? 그런데 장군들이 차트를 들고 오거나 프로젝트를 캐가지고 설명을 하려 들면 그때부터는 고개를 슬슬 흔든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장군들을 다 내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 변덕이 심해가 이제 장군들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갑자기 입장이 변했는데 작년 3월 8일 날 정의용 일행, 서훈 일행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그러고는 미국을 곧바로 가서 백악관에서 트럼프한테 김정은이 말을 전했잖아요. 자, 이때 트럼프는 정의용과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 배석했던 참모들하고 상의 한마디 안 하고 그때부터 갑자기 확 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과 회담하자고 적석에서 말을 해버려서 그때부터 트럼프의 일탈이, 노선 이탈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이제 이 미국 B가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정의용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부풀려가 잘못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메인스트림 미국 A에서 떨어져 나온 이 B 미국을 좋아해서 지금까지 칭찬하고 같이 붙어 먹으면서 로비하면서, 자, 상은 트럼프가 받고 우리는 평화만 오면 된다. 여기 상은 노벨상이죠. 이렇게 말을 하고 트럼프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는 문재인한테 상 추천해달라 하지 않고 일본의 아베한테 전화를 걸어서 노벨상에 나 추천 좀 하라 해서 아베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으로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겠지만은 추천했다가 개망신을 당했죠. 상도 못 받았고 일본에서 아주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이 트럼프에 아부하면서 트럼프 창가를 부르면서 정말 온갖 아부를 다했습니다. 트럼프의 리더십과 비전 때문에 지금 한반도가 평화에 오게 됐고 수십 년간 못 해오던 일을 트럼프가 직접 이루었다. 이런 헛소리들을 해대면서 이 문재인이 아부로 트럼프를 조종했다라는 말을 미국의 온라인 매체 쿼츠라는 데서 실제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기가 찬 일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하노이에서부터 갑자기 자신의 대통령직이 위태로워지는 고은 변호사 청문회 등을 보고 이거 내 조심해야 되겠다고 갑자기 본류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미국 A로요. 이렇게 되니 미국 B만 기대하던, 그래서 잘 될 거라고 보던 문재인에게는 거의 초상집에 비보가 날아든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미국 A 입장을 지지하던 미국의 관료들이 트럼프가 미국 B를 갔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다가 이제 전부 입을 열고 한국을 패닦고 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가 미국 의회에서 지금 청문회를 하는데 여기서 한국 비판이 막 물밀듯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동맹이다라는 이런 막장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한국이 북한 비핵화에 방해다. 자,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가 주최한 2차 미북 회담 이후에 미국의 대북정책 청문회에서 공화당 출신 코리 가드너 소위원장은 김정은은 미국의 협상 태도를 바꾸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빌어먹을 행동을 하나라도 하지 않은 채 편하게 앉아서 핵물질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얼마나 악에 바쳤어요. 코리 가드너 의원이 이래 말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쌓인 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동맹국들의 협력이 없는 비전통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미국이 여태까지 북한 비핵화를 할 때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유럽 등과 다 같이 한데 전선을 형성해서 압박을 했는데 이제 혼자 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맹국 한국이 전혀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대사가 될 뻔했던 빅드차는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과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기보다는 미국의 입장을 바꾸려고 로비를 하고 있다. 한국이 이제 중국하고 거의 동급이 되어버렸어요. 미 행정부가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 지금 이 사람도 한때 한국 정부하고 아주 가까워서 오해를 받아서 대사가 안 되는데도 일조했는데 이제 한국 정권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동조하는 중국과 한국을 거의 동일시하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미국의 대사 해리스는 한 이 초청 강연에서 일시적으로 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했지만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기회의 창을 끝까지 열어놓을 수는 없다. 이 사람 군인이잖아요. 태평양 사령관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해군에. 그래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트럼프가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에 한미훈련을 다 폐기하고 공동훈련을 줄여가겠다 했지만은 북한을 도발을 대응하기 위해 이 훈련도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미국은 FFVD 완전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갈 때까지 밀어붙일 건데 문재인이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좀 알아봤어요. 해리스 대사의 이 말이 뭔 말이냐. 훈련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지금 미국은 키리졸버니, 독수리니, UFC 훈련이든 다 줄여버리고 비질런트 에이선이 맥스 썬더 같은 공군 훈련도 줄이고 있지 않냐. 하니까 하는 말이 주한미군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군대가 아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에 있는 미군 중에 훈련 안 하는 미군은 아무 데도 없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지금 현재는 단독 훈련을 하지만은 계속 이렇게 혼자서 훈련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 등 일본 전역의 기지에 있는 미군이 같이 훈련을 하면서 지금 앞으로 전쟁에 대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지금 미국에서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군은 이제 미군과 같이 훈련도 못하게 된 왕따가 돼버렸어요. 페이오는 미국 하원 외교청문회에 출석해서 협상을 아직도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야 되고 아직 그런 방향으로 가는 조치를 우리가 본 게 없다. 북한이 행동에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어요. 자, 미국에는 이 차관보급 이상의 중요한 직책에 대해서는 다 청문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북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스틸웰 집안은 전형적인 군인 집안이죠. 여기 데이비드 스틸웰도 미국에 아마 삼성 장성쯤 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트럼프의 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철회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질문이 이어졌는데 스틸웰 지명자는 기존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어요. 미국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는 한마디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관한 미국의 국무부의 정책의 최고 책임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스틸웰은 북한은 우리가 그들을 말만 믿고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충분히 쏘갔고 꾸준한 압박이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빅트체어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문재인의 목표가 한반도 통일이 아닌 일국이 체제, 즉 연방제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않았는데 미국 현지의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의 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트차가 문재인이 한국과 북한을 경제적으로 합병하고 정치적으로는 상당 기간 동안 분리된 체제로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분석을 냈습니다. 빅트차는 문재인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고자 결정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하려 하지만은 이는 미국의 대북 제재 이행 전략을 약화시킨다.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환상의 핵심 지렛대는 경제 제재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걸 계속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김정은이 이 부분을 제일 아쉬워해서 하노이에서도 제재 완화를 시도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따라서 추가 대북 제재를 통해 북을 못 견디게 만들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되는데 근데 김정은이가 오직 제재 완화만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하노이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나 한반도 평화 요구가 아니라 오로지 제재 완화만 집중했던 걸로도 북한의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제재가 아닌 북한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미국이 시간을 끌고 가는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옳은 지적이죠. 그래서 북한이 1차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핵무기 비축량을 늘려왔고 미북 핵삼을 하는 와중에도 미사일 기지를 숨겨놓고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꿰매 넘어가 가지고 전략적 인내로 선회하게 되면 북한의 핵 확산 위협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대표적인 우파의 북한 인권운동가 수잔 솔티라는 그 북한 자유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자, 이분이 최근에 북한 인권단체에 이메일을 보내서 북한 인권을 위한 싸움은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한국 좌파 정권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지금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행사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 좌파 문재인 정권 때문에 미국 내 NGO, 교회 이런 데서 북한 자유주간을 행사하는데도 지원을 거부를 하고 있다. 옛날 좌파 정권 때도 그랬는데 지금 그런 시절로 돌아갔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도 이 북한 인권단체들이 미국에서 모금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때도 이러고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김정은 정권을 돕는데 미국 민간에서 왜 우리가 북한 인권 말하는 단체들을 도와야 되느냐. 지금 그렇게 입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은 지금 점점 한국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하는 식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거의 방조하고 동조하고 있다라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김현종이를 지금 미국으로 극비 방미시켜서 볼턴 오른팔을 접촉해서 또 한국 정부가 긴급으로 미국에 꼬드기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미 트럼프가 변심을 했고 이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거물을 던진다고 미국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해줄 수 있을까? 허락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트럼프가 간혹 북한과 지금 추가 제재를 철회한다.
또 한미 훈련을 폐기한다. 이러니까 그때마다 절망에 빠지던 또 한국의 문정권은 희망을 얻은 것처럼 또 설치다가 또 절망에 빠지고 이제 희망 고문을 트럼프한테 변덕쟁이 트럼프한테 엄청 당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에 보면 노무현 정권 때 김정일을 적대시하는 아들 부시 대통령의 관계형 우파 정책에 노정권이 맞서면서 미국과 멱살잡이 직전까지 갔는데 그를 계승한다라는 문재인이 우파 내에서도 얼치기 취급을 받는 트럼프를 찬양하며 공조를 펴다가 그의 변심으로 뒤통수를 얻어맞고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 희극인지 비극인지 모르는 역사의 아이러니다라고 이 칼럼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트럼프를 얼치기다라고 했을 때 욕을 엄청 먹었는데 이제 조선일보가 우파 내에서도 얼치기 취급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트럼프를 안 믿고 일관적인 비판을 해오니까 사람 바보는 안 됐지만은 문재인은 그 트럼프를 꼬드겨서 저것저것으로 만들었다 생각하다가 지금 연일 뒤통수를 맞아서 실신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말들을 그때그때 바뀌는 변심들을 따라가면서 해석을 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도 트럼프에 다 거대한 뜻이 있었다라고 트럼프를 마치 하나님처럼 해석하는 텃밭들, 당신들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